있을 수 있습니다. 이상적으로는 모든 군인이 지휘관이라든가 그런 상사의 명령이라든가 요구에 다 따르고 그 명령이 합리적이고 땅하다면 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겠죠.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말하자면 이 명령을 받는 병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자기한테 주어지는 명령을 따르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누구나 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.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갖고 있고 또 그런 욕구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. 그걸 우리는 보통 이제 자율성에 대한 욕구, 주체성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데 이런 욕구하고 외부에서 오는 이 명령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갈등하게 돼 있는 거예요. 이걸 꼭 따라야 되나? 이게 불합리한데 이제 이런 어떤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실제 군대에서도 이 불합리하거나 뭐 마구잡이로 일방적으로 요구하진 않습니다. 그러면 밑에 부하들이 잘 따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. 일도 잘 안 되고 성과도 안 나고 이런 거 잘 아니까 설득하려고 하죠.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리더십입니다. 왜 리더십이 중요하냐? 설득하려고.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. 그냥 명령만 내려서 다 따를 것 같으면이야 뭐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. 안 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부하들도 한 인간으로서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. 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사례들도 많이 있죠. 뭐 최근에 우리 사회에 좀 이렇게 큰 그 이슈가 됐던 것이 박정훈 대령의 사건이거든요. 다른 편에서는 확실하게 명령을 내렸다. 이첩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. 그러니까 항명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박대령 쪽에서는 부당한 명령이다. 뭐 정확한 명령도 없었지만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명령은 내가 따를 수 있는 명령이 아니다. 이런 식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어쨌든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. 또 하나 외국 사례는 트럼프 그 일기 정권 때인데 그때 2020년대에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이 사망했어요. 그 경찰들이 강압적인 어떤 뭐 체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거든요. 대대적으로 막 이게 시위가 일어났습니다. 대통령이 마크 밀러라고 하는 미군 합참 의장한테 병력을 동원해서 진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 의장이 명령을 거부해요. 군은 민간인을 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. 난 그렇게 할 수 없다.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아무 일 없었어요. 그래서 이 의장이 전역을 했습니다. 임기를 다 채우고.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 거죠. 좀 더 우리가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은 뭐냐면 그게 부당한지 아닌지를 가려서 따라야 된다는 거죠. 이 상황에서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.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면 그 폐해도 생각보다 클 수 있다.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권한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 권한을 잘못 쓰면 그 조직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커요.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잘 뽑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리더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우리가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한편으로는 필요한 거죠. 리더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항상 착한 마음만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나머지 사람들하고 심리적으로는 동일한 거예요. 그런 면에서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이 조직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라고 나한테 그 역할이 주어지는데 이 역할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그 역할을 안 하고 내가 나한테 좀 더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상당히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욕구를 절제하면서 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수행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 예를 들면 나를 절제해야 되고 내 개인적인 욕심이라든가 이기심을 좀 억제해야 되잖아요. 근데 억제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. 근데 이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임무나 역할을 정말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리더의 역할이죠. 그래야 조직이 잘 되니까.
그럼 리더가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이기적인 욕구를 좀 절제하면서 조직이 원하는 목표에 헌신하도록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런 거예요. 그게 핵심입니다. 리더십의 또 한 측면에서 리더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. 솔선수범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? 리더가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게. 우리는 보통 권력이 많으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권력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럼 밑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? 아, 권력이 있는 저 리더도 우리 조직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절제하고 솔선수범하는데, 말하자면 욕구 절제를 솔선수범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.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. 리더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것만 챙기면 밑에 있는 사람도 나는 왜 그래 그러면 안 돼? 이런 마음을 먹게 되죠. 틈만 나면 나도 부정을 저지르고 부조리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리더가 이 솔선수범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. 그래야 조직이 건강하게 되고 그래야 이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야 또 그 리더는 부하로부터 존경을 받는 겁니다. 그런 면에서 리더십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. 특히 이 군대에서는 솔선수범함으로써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하기 싫은 일도 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갈 수 있는 거고, 이게 결국에는 위급 상황에서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,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민을 지키고 이 국가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. 지금 군대에서 고생하고 계신 우리 장병 여러분, 특히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우리 간부님, 지휘관님들 정말 힘내시고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. 힘내십시오.